도대체 나노바나나가 뭐길래 이렇게 뜨거운 거죠? 크리에이터들은 나노바나나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들이 전부 나노바나나에서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신가요? 나노바나나로 만들 수 있는 23가지 활용법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AI 쇼룸입니다. 첫 영상을 어떤 주제로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나노바나나로 활용할 수 있는 예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은 구글인데 나노바나나, 이미지FX, 위스크는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궁금하셨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이미지FX는 이마진3 모델을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텍스트로 입력하고 이미지가 출력되는 익숙한 이미지 생성 모델입니다. 고해상도 이미지 생성과 텍스트 렌더링, 로고 생성 등 프롬프트를 제어해서 다양한 이미지 스타일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위스크의 경우에는 어떤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리믹스와 재조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기반 프롬프트가 아니라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프롬프팅이라는 게 좀 인상적인데요.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피사체, 장면, 스타일 이렇게 세 가지의 이미지를 저희가 첨부해서 이것들을 재조합하는 그런 형식이고, 이미지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다시 이렇게 텍스트를 간단하게 편집해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노바나나의 주요 기능으로는 특정 요소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편집의 기능, 그리고 특정 영역의 부분만 수정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이미지를 여러 가지를 합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스타일을 또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미지 FX는 텍스트를 이용한 고품질 이미지, 위스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각화할 때 기획 단계나 스토리보드 작업할 때 아주 유리하고요. 나노바나나는 생성된 이미지의 일관성 있는 작업과 다양한 이미지 편집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작업할 때 이렇게 보시는 걸 추천해요. 위스크로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이미지 FX로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나노바나나로는 상품을 다양하게 표현하거나 디테일한 수정, 그리고 컨텐츠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이미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나노바나나로 이미지를 만드실 때는 대상을 어떤 스타일로 그려줘, 배경은 특정 장소로 하고 조명은 특정 효과를 줘, 이렇게 구체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면 훨씬 이미지의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프롬프트란에 나노바나나 모델을 사용해줘 라고 아예 명령어를 추가하시면 더 확실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왼쪽에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이미지를 생성해 봤습니다. 40대 한국인 여성이 강단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모습을 이제 리얼하게 그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고,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꿔줘 했더니 이런 모습으로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안경을 추가해줘 라고 했더니 정확하게 안경도 착용한 모습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원본 이미지하고도 굉장히 흡사하게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 프롬프트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미지를 참조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스타일, 픽사 애니메이션 스타일, 클레이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만들어 줬습니다. 나노바나나에서 가장 손꼽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일관성 유지 부분인데요. 캐릭터나 스타일의 일관성 유지가 아주 뛰어납니다. 지금 왼쪽에 원본 이미지를 보시면 모델이 갈색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베이지색 탱크탑과 바지를 입고 있는데, 모자 색깔을 스타벅스 그린색으로 수정해달라고 했더니 모든 일관성을 다 유지하고 포즈나 얼굴 표정도 다 똑같이 하면서 모자 색깔만 스타벅스에서 쓰는 그 그린 색깔, 어두운 그린 색깔이 표현이 잘 됐습니다. 같은 모델에게 모자를 벗기고 초록색 티셔츠를 입혀달라고 요청했어요. 물론 이 티셔츠는 이제 첨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포즈와 표정은 그대로인데 모자가 벗겨진 모습이죠.
이런 일관성이 아주 정말 뛰어납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초록색 원피스와 선글라스, 하얀색 모자를 첨부를 하고 착용을 한 모습을 연출해 달라고 했어요. 거의 비슷한 포즈에 이제 흰색 모자, 선글라스, 녹색 원피스를 잘 입고 있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녹색 원피스와 하얀색 모자, 검정색 백팩을 착용한 모습을 출력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 원본 사진이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보시면 원본 사진의 포즈와 거의 비슷합니다. 첨부했던 모델은 이런 모델의 사진이었는데 제가 발이 보이지 않아서 회색 운동화를 신은 전신 컷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이 사진을 바탕으로 아까 그 흰색 모자, 녹색 원피스, 검정색 백팩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연출해 달라고 한 거죠. 이번에는 모델에게 여러 가지 객체를 한 번에 합성이 가능한지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노란색 자동차 배경에 갈색 니트, 청바지, 노란색 스니커즈, 빨간색 모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안경까지 착용할 수 있게끔 해서 10가지 정도의 액세서리를 한꺼번에 착용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따뜻한 색감의 좀 귤색빛의 그런 배경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많이 반영을 해준 것 같아요. 노란색 자동차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인데 안경, 모자, 그리고 초록색 키링까지도 아주 잘 반영을 해줬더라고요. 갈색 니트, 그리고 노란색 스니커즈까지 아주 반영이 잘 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클로즈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본 사진이 왼쪽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클로즈업이 된 모습이죠. 근데 조금 더 클로즈업을 하고 싶어서 한 번 더 클로즈업을 요청했더니 이런 식의 얼굴이 좀 더 가까이 보이는 컷으로 만들어줬어요. 배경색을 스타벅스 그린색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배경만 이렇게 잘 바뀐 모습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장면 구도 변경도 가능했었는데요. 탑 오버뷰로 똑같은 포즈의 탑 오버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왼쪽은 탑 오버뷰 전신 컷이고요. 자동차가 다 보이죠? 오른쪽은 조금 더 클로즈업 된 컷입니다. 이번에는 배경과 대상을 교체해 보기로 했습니다. 노란색 올드카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번엔 약간 민트색이 도는 스쿠터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자동차를 스쿠터로 바꿔달라고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오른쪽과 같이 자연스럽게 스쿠터에 앉아있는 모델이 연출됐습니다. 주인공과 배경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무더운 여름날 포카리 스웨트를 들고 있는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왼쪽에 여자처럼 운동하는 여자, 젊은 여자가 나왔죠. 그런데 저는 이 여자를 한국 여성 아이돌 느낌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사랑스럽고 청량한 느낌으로 파란색 바다 배경으로 바꿔달라고 했죠. 주인공과 배경을 다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이번에는 주인공 표정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웃는 모습 말고 화난 표정과 소리 지르는 표정으로 바꿔달라고 각각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표정이 너무너무 리얼하게 잘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대상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해봤어요. 캔과 옷, 그다음에 컬러 색깔을 바꿔보았거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원본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포카리 스웨트 캔을 같이 첨부를 해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들고 있는 이 페트병을 바꿔달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캔으로 바꿔주긴 했는데 약간 좀 느낌은 비슷하지만 정확한 이 캔의 그 세로로 된 타이핑이 좀 가로로 돼 있는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하죠. 근데 좀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처음에는 캔을 수정해 달라고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원피스를 민소매로 바꾸고 개나리색으로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일부러 노란색이 아닌 개나리색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잘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더구나 제가 한글로 프롬프트를 입력했거든요. 굉장히 반영은 잘 되고 여성의 얼굴이나 이런 물방울의 느낌은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인공으로 이제 다양한 표정과 포즈를 이제 4가지로 출력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더라고요. 티파니 블루 색깔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왼쪽에 이미지가 나왔고 오른쪽의 이미지는 이제 코발트 블루 색깔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원피스 색깔이 그대로 반영이 됐죠. 배경과 대상을 합성해 봤는데요. 광고 사진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왼쪽에는 물속에 있는 연꽃이 연출되어 있고 그 아래에 여자가 그 연꽃을 연상시키는 원피스 같은 거를 입고 있는데 이 여성을 빼고
오른쪽에 화장품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의 이미지처럼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연꽃의 모양이나 쉐입들이 거의 다 유지된 채 제품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설계도를 가지고 이거를 3D 렌더링 인테리어 이미지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3D 렌더링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로 이렇게 글자도 다 살려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침대가 조금 많이 넓어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침대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얘는 지금 가로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식탁의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 방향과 욕조의 방향 같은 것도 거의 다 똑같이 구현을 해줬어요. 이번에는 아파트 설계도를 가지고 실사화를 요청했어요.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영어로 프롬프트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시점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서 부엌에서 거실 쪽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아주 잘 반영이 됐어요. 솔직히 이게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방이 3개인지 4개인지 이렇게는 보이지 않지만 거실과 부엌의 모습으로는 아주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 한국의 아파트 느낌이 나잖아요. 제가 요청하진 않았지만 식탁이나 소파와 뭐 화분 이런 조명들이 잘 표현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인테리어 사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해 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SNS에서 좀 많이 유행하고 있는 피규어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캐대언에 나오는 호랑이와 까치를 주제로 주인공으로 이제 피규어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진으로 한번 넣어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잘 반영이 돼서 나왔습니다. 키즈 박스 안에 있는 피규어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박스 안에 있는 사자 피규어의 모습을 까치 머리 위에 앉아있는 까치까지도 아주 잘 표현을 해줬어요. 자, 이번에는 오래된 사진을 복원하는 거를 요청해 봤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아주 빛바래고 좀 훼손이 된 흑백 사진이죠. 결혼식 사진인데 컬러를 입혀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윗부분에 자글자글한 이런 종이 훼손된 느낌의 이런 것들도 싹 없애주고 자연스럽게, 아주 쨍한 컬러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컬러를 맞춰줬어요. 어느 정도. 그 인물의 이목구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느낌이 거의 흡사하게 컬러로 잘 만들어줬습니다. 이 왼쪽에 글자 같은 것도 보면 유지가 잘 돼서 나오고 있어요. 왼쪽에 흑백 사진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컬러로 이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얼굴의 표정이나 포즈 이런 것들 그대로 살리면서 은은한 파스텔 톤의 한복의 느낌, 그리고 얼굴 피부톤의 느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컬러로 잘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음식 사진 컨셉을 가지고 이제 또 표현을 하고 싶어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레스토랑이나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음식 사진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재밌는 이미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왼쪽에 햄버거 사진을 가지고 위아래로 공중에 재료들이 이렇게 떠 있는 듯한 재료들이 잘 보이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주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왼쪽에 이제 피자 사진을 가지고 이거를 일러스트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수채화 느낌이 나는 일러스트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구도나 뭐 도마, 포크의 모습이나 종이의 질감 이런 것도 다 살리면서 안에 재료의 모습이나 이런 거 똑같이 유지가 됐는데 진짜 일러스트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번에는 이 음식들의 재료를 이 음식 주변에 나열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햄이며 피망이며 토마토며 이렇게 글씨까지도 써서 쫙 나열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 메뉴판 구성하거나 할 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주인공의 얼굴을 한번 바꿔볼게요. 주인공을 모습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얼굴만 바꿔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토끼를 고양이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봤는데 부엌에 있는 요소들이나 도마 위에 있는 당근, 계란을 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거의 다 똑같이 유지가 되고 앞치마를 하고 있는 모습도 다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얼굴 모습만 고양이로 바뀌더라고요. 이런 일관성이 진짜 좋기는 합니다. 특정한 부분만 딱 집어서 바꿔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잘 나오는 AI가 여태 좀 드물었죠.
배트맨과 슈퍼맨이 셀카 찍는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냥 뭐 일러스트로 해주세요, 뭐 실사 느낌을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배트맨과 슈퍼맨이 셀카를 찍는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약간 만화풍의 이런 느낌이 나왔고, 그래서 한 번 더 요청을 했어요. 이번에는 배트맨과 조커의 실사 사진을 찾아가지고 첨부를 해주고 이 세 명이 셀카 찍는 모습을 만들어 달라 했더니 진짜로 셀카 찍는 모습을 만들어줬습니다. 진우의 경우도 실사화돼서 표현이 되더라고요. 비슷하게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실사 표현이 잘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릭터의 나이를 한번 바꿔봤어요. 20대 한국 여성을 모델로 하고 이 여성이 80대에 이제 주름지고 흰머리가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자연스러운 주름과 거의 머리 스타일은 비슷하지만 흰색 머리가 이렇게 잘 반영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다시 반대로 이 20대 여성을 7살 어린이로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7세로 만들어달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나이가 있는 10대 초반의 얼굴로 좀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시간과 계절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해봤어요. 왼쪽 사진이 원본의 모습이고 밤으로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가로등이 불이 켜지고 사람들도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생겼고요. 저녁 하늘이 된 건데 아주 깜깜한 밤처럼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시간대가 바뀌어서 보시면 이 조명에 의해서 바닥이 좀 이렇게 환하게 밝혀진 모습까지 디테일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네, 흰눈이 펑펑 내리는 모습을 연출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닥에도 하얀 눈이 가득 쌓여 있고 나무들에도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이고 있죠. 질감 바꾸는 것을 요청해봤습니다. 왼쪽에 딸기 이미지가 있고 이 딸기를 유리 질감으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투명한 딸기가 나왔어요. 딸기색을 넣어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거든요. 이 사진으로. 그랬더니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으로 크리스탈 느낌은 좀 나긴 하는데 좀 더 투명한 느낌이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조금 아쉽지만 그런 느낌은 좀 덜 나더라고요.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그 강의하는 40대 여성의 모습을 그냥 프로만 입력하고 지브리 느낌, 픽사 느낌, 클레이 애니메이션 느낌을 확실하게 줬어요. 아마 원본 사진을 잘 첨부하고 프롬프트를 좀 더 정교하게 쓰면 이런 스타일도 굉장히 표현을 잘 해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이제 원본 사진이 있고 이 사진을 첨부했을 때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느낌을 잘 살려서 거의 원본과 비슷한 느낌의 표정이라던가 머리 스타일 같은 거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럽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안경을 추가해달라고 했더니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안경만 딱 자연스럽게 착용한 모습을 잘 표현해 줬습니다. 나노바나나에서 이미지를 만들다 보니 조금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제가 이 비율을 16대 9로 해줘, 뭐 9대 16으로 해줘 이렇게 해도 그 수정이 잘 안 되고 반영이 잘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첨부하는 이미지 비율을 따라가는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꿀팁 하나 드릴게요. 첨부하는 이미지와 하얀색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 배경 16대 9 뭐 9대 16 뭐 이런 이미지를 같이 올려서 한 번 더 생성해 보세요. 그러면 비율이 아주 잘 표현이 됩니다. 좀 어색하게 될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비율은 그렇게 하면 잘 맞춰진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의 하나가 해상도가 좀 떨어집니다. 이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광고용 이미지 같은 경우는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해상도 업스케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들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AI들에 비해서 한글 인식률은 굉장히 좋아요. 한글로 입력했을 때도 반영이 굉장히 잘 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가끔씩 명령을 잘 반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한글 말고 영문으로 다시 요청해 주세요. 나노바나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23가지 다양한 예시들을 살펴봤습니다. 더 이상 이미지 작업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AI 쇼룸이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많이 아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를 유능한 직원으로 만들기,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배운 나노바나나 꿀팁 어디에 가장 먼저 적용해보고 싶으신가요? 쇼핑몰 상세 페이지, 블로그 글쓰기, 유튜브 썸네일, 인스타 피드 이런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첫 영상을 준비하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요.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 가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AI 쇼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